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을 하면 오래 걸리거든요. 느리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300% 수익 본 적 없다 그랬잖아요. 있어요?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거를 1년 안에만 해도 300% 수익을 했다고 치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이게 100번 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비트겟이라는 사이트 있습니다. 비트겟 가입하셨어요? 가입 많이 하셨네. 네, 좋습니다. 가입 못 하신 분들은 오늘 밤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도 올려놨거든요. 아까 그 제 블로그 들어가시면 여기 써있죠. 1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사전 준비 작업 써있는데 가보시면은 뭐뭐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네. 일단 K뱅크 계좌에다가 만들어 돈 넣고 업비트 계좌에 돈 넣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비트겟 같은 데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바이낸스에는 모의 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 투자가 없거든요. 근데 비트겟에는 모의 투자가 있어요. 네, 여기 가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이걸로 가입하시면 제 레퍼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본인도 할인 받으시고 저한테도 혜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치 않으시면 뭐 레퍼럴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레퍼럴 넣으면 이득이에요. 손해가 아니라. 여기 오면은 이게 비트겟 사이트입니다. 가입을 하면 여기 사이트에 와줘요. 보시면은 여기 기본 화면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이 저는 이미 한 상태예요. 여기에서 트레이드 있죠. 트레이드에 간 다음에 여기에 가면 됩니다. USDT and 퓨처. USDT가 뭔지 나중에 그 좀 링크 알려드릴게요. 아까 거기 보시면 있는데 제 블로그에 일단 USDT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USDT가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US 달러인 테더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개가 1달러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뭐 달러 투자일 수도 있어요. 네, 달러 투자하기 좀 편하게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트레이드에 가시면 USD M 퓨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아까 버이 롱 하면은 롱 포지션 들어가는 거고 셀 숏 하면은 숏 포지션 들어가는 거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아까 롱하고 숏은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롱 숏이에요. 그리고 아까 배율 얘기했죠. 배율. 뭐 10배, 3배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10배는 여러분들께 너무 과해요. 아직은 3배를 쓰거나 맥시멈 5배까지만 하세요. 안전하게. 우리는 지금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하는 법을 익히기 위한 거잖아요. 그쵸? 이것도 한 5배만 3배만 하면 더 좋습니다. 초보니까 3배만 하세요. 3배만.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3배만 해도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그냥 1배입니다. 1배. 3배만 해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3배로 롱숏을 이렇게 다 바꾸세요.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게 크로스로 돼 있거든요. 교차하고 아이졸레이트는 격리인데 아이졸레이트로 하세요. 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아이졸레이트로 한다. 뭐 이렇게 써있는 아이졸레이트드 요걸로 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격리예요. 격리. 이게 뭐 배수는 알겠잖아요. 그죠? 최대 내가 만약에 100만원 있으면 300만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게 3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00만원 갖다 1000만원 투자할 수 있는 게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졸레이트가 격리인데 격리는 좀 안전해요. 무슨 뜻이냐면 내 시드가 내 돈이 총 만약에 1000만원이 있어. 근데 내가 포지션 들어가는 거는 100만원어치만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롱에 들어갔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실수해가지고 쭉 떨어지는데 손절 안 치고 있었다. 그럼 청산이 되죠. 청산이 되더라도 이 100만원만 날리는 거예요. 아이졸레이트다면 그러니까 따로 격리를 시켜놨으니까. 근데 크로스로 하면 교차잖아요. 크로스. 이거는 교차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교차를 하면 내가 100만원 밖에 안 걸었지만 완전 많이 떨어지면 이 1000만원이 다 같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무섭죠? 안 무서워요? 나 이거 보면 되게 소름 끼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아이졸레이티드로 합니다. 크로스를 저는 아예 안 해요.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좀 간 좀 커지고 뭐 그랬을 때 제 도움 없이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세요. 그런데 저는 계속 앞으로도 그냥 격리로만 할 거예요. 이게 미친듯이 쭉 빠질 때 있거든요. 네, 뭐 옛날에 2021년이었나? 네, 붓다빔. 저도 이거 겪었었는데
다행히 이때는 시드가 한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현금이 그때 한 5천만원 있어서 저는 붓다를 좀 이득을 좀 많이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붓다빔에 좀 청산을 많이 당했죠. 이게 뭐 손절을 아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손절 버튼이 따로 있는데 클로스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클로스 올 포지션 보일지 모르겠네. 예, 모든 포지션을 다 정리해라, 이 버튼을 눌러도 이게 안 눌립니다. 눌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돈이 전부 다 빵원이 되는 거죠. 되게 무섭죠. 크로스는 조심하세요. 결론은 아이졸레이티드 써라, 격리 써라. 네, 이게 결론입니다. 조심하세요. 네, 이걸로 쓰면 됩니다. 근데 도저히 솔직히 말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그죠? 너무 어렵죠?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되게 어렵잖아요, 처음 듣는데. 저도 1년 걸렸다니까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처음 할 때는 비트겟을 몰랐어요. 비트겟 장점이 뭐냐면, 이거 보면은 USDT, M 퓨처, 데모, 모의 투자입니다. 모의 투자. 사이버머니 잃는다고 뭐 내 다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모드를 이걸로 전환을 하고서 딱 하면은 S가 앞에 붙었죠. 이게 가짜란 뜻이에요, 사이버머니. 그래서 S예요. 사이버, BTC, USDT. 그러니까 BTC는 비트코인이죠. USDT는 아까 말한 테더,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테더로 사는데 원래 이게 없어요, 실제로 거래할 때는. 근데 사이버머니인 거죠. 이거는 모의 투자예요. 여기서 뭐 다 잃으면 다시 채워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재밌겠죠? 그러면 솔직히 처음부터 내 돈 넣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모의 투자로 일단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능을 다 익힐 때까지, 이때까지는 좀 사이버머니로 하면 좋죠. 그럼 최소한 잃지는 않을 테니까, 그죠? 되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네, 괜찮죠? 네. 바이낸스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바이낸스는 이 모의 투자가 안 돼요. 네, 일단 모의 투자를 좀 먼저 해보고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랬을 때 상승하는 경우는 네, 상관없어요. 네, 그냥 100만원에 해당한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청산을 좀 많이 막아주는 거죠. 크로스의 장점도 있거든요.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1,000만원이 있는데 100만원만 투자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100만원이 이만큼 내려가면은 빵원이 돼요. 근데 만약에 1,000만원 있는 거를 크로스로 설정을 해두잖아요. 그럼 이거에 10배까지 떨어질 때까지 청산을 안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 대신 여기까지 오면은 다 청산 당하는 거죠. 여기까지 버티고 버텼다가 이렇게 반등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를 넘어가서 뭐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청산을 안 당하고. 이게 장점입니다. 근데 우린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 그냥 요즘 떨어지면 그냥 그 포지션 정리하자고요. 예, 손절합시다. 아시겠죠? 크로스 하지 말고 아이졸레이트도 하고 손절을 하는 쪽으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고수들은 크로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뭐 그냥 개인 성향입니다. 크로스로 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 저는 네, 아이솔레이티드를 선호합니다. 손절을 바로바로 쳐야 되니까. 손절을 못 쳤을 때 그냥 저는 조금만 청산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시드 다 날리는 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네, 바이낸스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투자는 아니다. 네, 우리는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소액으로 하고 차트를 보고 거래하고 경험을 쌓는다. 솔직히 말해서 이 차트 보면은 잘 안 보여요, 그쵸? 별로입니다. 이거 차트 보기 이걸로는 되게 힘들어요. 저도 이걸로는 잘 안 봐요. 뭐 타이밍 잴 때만 이걸로 보고, 저는 뭘로 보냐, 이 트레이딩 뷰로 봅니다. 트레이딩 뷰. 트레이딩 뷰가 뭐냐, 트레이딩 뷰는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무료예요, 무료. 네, 뭐 요거 이렇게 하면은 구글로 로그인 되거든요. 네, 구글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예, 프로덕트 이렇게 누르면 돼요. 끝. 그럼 여기 들어와집니다. 되게 쉽죠? 그리고 제가 한두 개는 알려드릴게요. 설정하는 건데, 원래 처음에 들어오면 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프로덕트 누르면은 뭐 요런 게 나오겠죠. 네, 요 상태로 여러분들은 처음 나올 거예요. 배경 검게 하고 싶은 사람은 검게 하시면 되고, 어디서 하냐, 여기서 하면 돼요. 톱니바퀴 모양 보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톱니. 네, 우측 상단에 찾으셨죠? 그냥 지금 한번 해보세요. 컴퓨터 앞에 계신 분들은 네, 지금 한번 해보시고, 핸드폰으로도 됩니다. 트레이딩 뷰 어플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트레이딩 뷰 치면 돼요. 그럼 나오죠? 네, 저는 뭐 받아놨으니까 열기 하면은 이렇게 열려요. 이거는 폰 버전이다. 네, 아시겠죠?
둘 중에 뭐 편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 상태가 되는데 요 버튼을 누르시고, 근데 요거는 좀 설정을 해주세요. 여기 눈금에서 통화 및 단위랑 스케일 모드 요거를 둘 다 그냥 언제나 보임으로 해주세요. 이거 해두는 게 편합니다. 요거 둘 다, 특히 스케일 모드 언제나 보임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뭐 이렇게 자동 모드가 이미 걸린 거예요. 근데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크기가 변하니까. 난 이 크기로 변해서 이렇게 고정하고 싶은데 계속 이게 크기가 변하잖아요. 그쵸? 이게 불편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A 써 있는 게 있어요. 오토. 이걸 푸세요. 네, 풀면은 크기가 안 변합니다. 내가 이렇게 쫓아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 자동에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하면 요걸 또 A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맞춰져요. 요렇게. 아시겠죠? 근데 나는 이 크기를 좀 이렇게 막대기를 좀 줄이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나는 좀 이게 막대기 길게 하고 싶다. 위로 이렇게 길게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린 크립토 할 거잖아요. 여기다가 BTC USDT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바이낸스 테더 써있죠. 비트코인 바이낸스 테더 BTC USDT 이 정도는 좀 외워두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추가할게요. 하나만. 그러니까 여기 AL 버튼 이거 추가하고, 뭐 검캔 안 해도 돼요. 네, 뭐 저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저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지표를 눌러요. 지표. 저는 다른 건 안 쓰는데 RSI 하나 쓰거든요. RSI. 보조 지표는 요거 하나만 씁니다. 상대 강도 지수. 시크릿 모드라서 로그인하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면 다시 지표를 누르고 일단 RSI 이미 저는 돼 있어요. 사실 일단 RSI 치면은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한글로 상대 강도 지수 된 거 있어요. 요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있는데 또 눌러가지고 하나 더 추가됐죠. 근데 둘이 모양이 좀 다르죠. 뭐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에 발을 올리면 설정이 있어요. 그럼 뭐 이런 거 지우고 모습 뭐 이런 거 다 설정 가능해요. 뭐 지우면 되니까. 요거 하나 이렇게 돼서 노란 거 있는 거고, 요거 이렇게 지우면은 네, 거의 똑같죠. 근데 RSI가 두 개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 없애야 되잖아요. 여기서 X 하면은 지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면 돼요. 배경이 검은색으로는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대고 오른쪽 클릭하고 색상 테마, 지금 다크잖아요. 라이트 하면 흰색이고, 저 원래 흰색으로 많이 하는데 필기할 때 그 빨간색이 이게 잘 보여가지고 다크로 하면 이렇게 되고, 화이트로 할까요? 네, 너무 어두우니까 네, 라이트로 하겠습니다. 뭐 근데 상관없어요. 네, 본인이 그냥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이거 오토가 안 된 거죠. 지금 막 계속 오토가 돼 있는 거죠. 계속 변하잖아요. 그럼 오토를 이렇게 풀면 돼요. 풀면은 이제 요대로 갑니다. 위에가 안 보이죠? 위에 보고 싶은데 하면 오토 이렇게 또 누르시면 되고. 안 어렵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라이트 너무 밝아요? 그러면 어둡게 할게요. 네, 불편하면 얘기하세요. 네, 또 어둡다 그랬다고 밝게는 안 해요. 네, 계속 바꿀 수는 없으니까. 네, 요 부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저는 15분봉을 좀 주로 보긴 하거든요. 네, 이거 보시면 뭔가 좀 뭐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없어 보여요? 이게 다 사연이 있거든요. 이런 걸 채널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긴 할 텐데, 직선 긋는 방법만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직선 긋는 거거든요. 이걸 누르시고 고점끼리 연결을 해요. 이렇게 세 개가 좀 일렬로 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해봅니다. 채널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붙여지잖아요. 그쵸? 요거를 밑에 걸로 이렇게 가져다 놔요. 대략 좀 비슷하게 생김새가, 이게 평행한 거예요. 안 평행해 보일 수도 있는데 평행입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제가 여기 왔을 때 좀 주목을 했었어요. 여기쯤 있을 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기에서 다시 떨어지고 일로 갈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쯤에서 제 스터디 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숏 포지션 잡기에 좀 괜찮다. 앞으로 숏은 S라고 치고
롱은 L이라고 쓸게요. 이게 숏, 이게 롱. 기억하세요. 따로 이제 S라고 쓴다고 그게 뭐예요 하지 마시고 S면 숏, L은 롱.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숏 잡기에 좀 괜찮은 자리 같다. 그럼 여기가 숏 잡기에 결과적으로 올라가긴 했죠. 숏 잡기에 왜 괜찮은 자리인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서 숏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갔다. 채널 안에서 움직이니까 이로 내려가면은 이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쵸? 위로 올라갔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되면 수익이죠. 밑으로 내려가면. 위로 올라가면 이쪽으로 가면 손해잖아요. 그쵸?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위로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그럼 안 되겠죠. 이게 여기 선을 제가 괜히 그은 게 아니잖아요. 이 선을 그어놨으니까 여기에 있는 선을 넘어가는 순간, 여기 통과하는 순간 손절을 해야죠. 왜냐하면 내 관점이 틀렸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넘어가는 순간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보는 건 요만큼이죠. 다시 손해보는 건 요만큼, 이득 보는 건 이만큼. 그리고 여기 위에 채널 맞았으니까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뭐 한 60%, 위로 갈 확률이 한 40%. 그러니까 여기는 좀 들어가 볼 만한 자리인 거죠. 네, 이해 가십니까? 이거는 솔직히 반반이라도 들어가 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그리면, 채널을 그리면 요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가 처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타점 잡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타점 잡을 때 기다림. 그쵸? 근데 기다리는 게 뭘 기다려요? 그냥 마냥 기다려? 아니잖아요. 그쵸? 만약에 여기 있었다. 그럼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기다리냐? 밑에 여기쯤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럼 여기 가까이 왔으면은 여기는 롱을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또 기다려. 근데 여기까지 안 오고 올라갔죠.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려. 그럼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해야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잖아. 근데 여기쯤 왔다. 다 기다렸죠. 여기쯤 왔으면 내려갈 것 같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가는 쪽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숏을 잡으면 되죠. 이 선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선 근처에 갔다, 거의 가까이 왔다 하면 그때 숏을 들어가야 돼요. 그 전에 들어가면 안 돼. 계속 기다려야 돼.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적게는 뭐 1시간, 오래 기다리면은 한 뭐 6시간 막 이렇게 기다리거든요. 그냥 뭐 이거 기다린다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계속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책을 보고 있다던가 알람을 좀 설정해 둘 수 있어요. 근처에. 아니면 뭐 코인나우 어플 통해서 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쯤 오면은 알려줘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요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걸 누릅니다. 그러면 알람이 돌파하면은 딱 한 번만 알려줘라 만들기 하면은 이게 돌파하는 순간 찌르르 하는 소리가 나요. 드로잉 지우고 여기 돌파할지 모르니까 여기 한번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소리가 나면 아 돌파했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딴 일 하고 있다라도 찌르르 하면 바로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잖아요. 네, 이해 갑니까? 좀 기준이 됐죠. 그럼 이 선 하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다. 기다려서 포지션 들어갔으면은 아 이걸 넘어가면은 손절하고 여기서 내려가면은 이득을 봐야겠다. 근데 내 생각에 이건 그냥 좀 러프한 얘기입니다. 내 생각에 한 여기까지는 내려와 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반익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가면은 일단 뭐 완전 익절을 해야겠죠. 네, 본절을 해야겠죠. 나머지 반도 익절을 합니다. 근데 다시 돌아올 수도 있죠. 다시 돌아와서 본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본전에서 정리하는 본절로 끝나게 되는 거죠. 반익절 한 다음에 또 익절로 끝나면 더 좋지만 본절로 끝나도 어쨌든 이익은 챙겼으니까 손해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계속 쌓아가야 돼요. 아니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하면 손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손해 볼 수도 있죠. 당연히 손해 볼 수도 있죠. 여기에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내가 여기다 숏을 걸었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올라가서 선을 넘는 순간 바로 포지션을 정리해야죠. 그거를 손절이라고 하죠. 네, 손절을 해야죠. 근데 손절을 하고 나서 채널을 이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채널을 이탈하면은 상승 추세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채널을 이탈하는 순간 이게 상승 채널로 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숏을 들어갔다면
이쪽으로 가면은 이득을 먹고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숏은 정리하고 롱 포지션을 새로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하락 채널은 위쪽으로, 그러니까 롱 쪽으로 채널 이탈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대로 상승 채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상승 채널이 만들어지면은 아래쪽으로, 하락 쪽으로 요거 채널을 넘어가는 순간 여기에다가 숏을 베팅하면은 좋겠죠. 이해 갑니까? 그럼 이거 넘어가는 순간 숏에 베팅했다. 근데 다시 올라갈 수 있죠. 그럼 내 관점이 틀렸잖아요. 채널을 벗어나갖고 숏 될 것 같아서, 내려갈 것 같아서 숏을 포지션 들어간 거니까 여기 선을 다시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손절을 해야죠. 근데 이렇게 손절해봤자 뭐 끼케야 한 1% 손해거든요. 1% 정도 손해 볼만 하잖아요, 그쵸? 큰 손해 아니니까. 이거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게, 이것도 메모를 좀 하세요. 포지션 잡을 때 손절, 어떻게 하면 손절할지, 손절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손절 라인 설정하고, 반절은 어디서 할지, 그리고 익절은 어디서 할지, 이거를 좀 다 미리 설정을 좀 해두면 좋다. 반절하고 익절 차이 아시죠? 중간에 파는 걸 반절, 내가 원하는 데까지 끝까지 먹은 거는 익절, 다시 와서 본전인 거는 본절. 아시겠습니까? 본절은 뭐 들어간 데서 본절이니까, 이거는 뭐 아실 테니까, 이거를 미리 포지션 잡을 때 이걸 다 알고 설정하고 들어가야죠. 제일 중요한 게 손절 라인. 손절 라인을 길게 잡으면 안 돼요. 왜 중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냐면, 만약에 여기서 좀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롱에 잡았다. 운이 좋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올라갈 것 같아갖고 롱을 잡았다. 근데 실제로는 숏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 어디서 손절을 해야 돼? 뭐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나?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손절 라인이 짧게 걸리도록 포지션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실제 거래는 여러분들이 이거저거 누르면서 좀 나중에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서 다 눌러보세요. 별로 누를 것도 없어요, 사실. 여기에다가 이제 모의 투자로 지금 모두 설정돼 있거든요. 만약에 떨어진다고 치고 숏으로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볼게요. 숏 5배로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초보니까 3배로 하라 그랬죠. 3배로 설정이 됐어요. 여기 숏 3x 써 있는 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작아가지고 더 크게 안 되더라고요. 3배로 둘 다 설정을 해놨어요. 최대로 걸면 엄청 많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께 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반만 걸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알려드려야겠다. 이게 리미트가 있고 마켓이 있거든요. 리미트는 우리말로 하면 지정가예요. 가격을 내가 지정해서 넣는 거예요. 뭐 지금 32,626 뭐 이런 숫자들 있잖아요. 가격을 내가 넣는 겁니다. 내려갈 거니까 높은 데에서 만약에 체결이 되면은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래서 지정가.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마켓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가예요. 그냥 바로 체결이 됩니다. 저는 그냥 미리 걸어둘 때는 지정가 하고 따라 들어갈 때는 마켓으로 하거든요. 지금 바로 따라 들어갈 거니까 셀숏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 찍 그어진 거 보셨죠? 우린 숏에 걸었잖아요. 그럼 내려가는 게 좋아요? 올라가는 게 좋아요? 빨리 내려가는 게 이득입니까? 올라가는 게 이득입니까? 그쵸? 내려가는 게 이득이죠. 지금 조금 눈곱만큼 내려갔죠? 눈곱만큼 내려가서 이렇게 이득이 나는 거 보이시죠? 눈곱만큼 내려갔습니다. 사실 이럴 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이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 내가 실제로 돈 벌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갔다. 이제 내려가면은 돈 버는 건데, 여기 ROE가 있어요. ROE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현재 들어간 돈 대비해서 나오는 수익률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불을 들어갔어. 근데 10배였다고 칠게요. 그러면 실제로는 1000불 들어간 거죠. 근데 1000불이 만약에 1001불이 됐어. 많이 늘어나가지고 1001불이 됐다. 그럼 100불에 비해서 1불 늘어난 거니까 이때는 ROE가 1%라고 표시가 돼요. 실제로 오른 거는 0.1%가 올랐는데 우린 10배를 베팅했기 때문에 ROE는 1%로 표시가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좀 몇 번 해보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피 같은 우리 돈으로 투자하면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 다음 주에 또 수업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런 걸로 하는 것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모의 투자까지만 좀 해보세요.
바이낸스 같은 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바이낸스 계좌도 좀 만들어 보시고 비트겟 계좌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패턴이나 뭐 이런 것도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사용법을 좀 익히셔야 돼요. 사용법을 모르면 손해보기 십상이니까 이런 거 다 제가 올려놨거든요.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숙제 여기다 이렇게 성정길 치시면 블로그 있으니까 여기 블로그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지금 2페이지쯤에 있는 것 같아요. 1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사전 준비 작업. 여기에도 올려놓을게요. 카페에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블로그에서 보셔도 되고. 그래서 좀 필요한 게 일단 K뱅크 계좌를 만드시고, K뱅크 이건 은행이에요. K뱅크. 업비트는 아시죠? 거래소입니다. 한국거래소 업비트. 요거 두 개는 되게 쉬워요. 그냥 폰으로 가능합니다. 폰으로 만드시면 되고, 당연히 신분증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구글 OTP랑 코인나우. 코인나우는 제가 좀 강추하는 어플이에요. 이거 무료 어플입니다. 저 뭐 유료 어플 알려드린 거 없어요. 트레이딩 뷰도 무료고, 이것도 코인나우도 무료예요. 물론 저는 광고 삭제 버전 쓰는데, 광고 있어도 쓰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보이시죠? 제 핸드폰. 그래서 코인나우를 검색을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여기 검색을 하면 나오잖아요. 그쵸? 저는 다운로드 받아놨으니까 열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왜 하라 그러냐면은 알림이 너무 좋아요. 알림을 하고서 저는 뭐 이것보다 위엔지 RNG 뭐 하면 되니까 플러스를 한 다음에 저는 주로 바이낸스로 보거든요. 바이낸스 뭐 비트겟으로 해도 돼요. 네. 이걸 누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BTC, USDT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BTC만 치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요 중에 골라야 되는데 요거는 현물이고요. 이게 선물이에요. 뭐 보고 싶은 걸로 하면 되고, 이게 퍼페추얼이라고 해가지고 무기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우린 보통 무기한 선물 하니까 요걸로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까 내려가는 걸로 눌렀잖아요. 손절을 좀 해야 되니까 만약에 30700 이상이면은 좀 알려달라.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등록을 해놓으면은 폰으로 알림이 나중에 와요. 되게 좋습니다. 유용해요. 아시겠어요? 기다리는 가격이 왔을 때 이상도 되고 이하도 돼요. 네, 코인나우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알려준다. 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나 뭐 다른 코인도 가능해요. 근데 저는 뭐 비트코인밖에 안 하니까 이렇게 코인나우 되게 좋습니다. 구글 OTP는 뭐냐? 우리 은행 OTP 같은 거 할 줄 알잖아요. 그죠? 구글 OTP는 그러니까 은행 OTP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구글 OTP 치면 돼요. 이렇게 치면은 뭐 나옵니다. 구글 오센티케이터. 네, 요게 구글 OTP예요. 네, 이걸로 깔고서 나중에 어플 막 요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구글 어쩌고 써 있는 게 이거거든요. 구글 OTP. 네, 여기에서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깜깜하게 나오죠. 네, 이게 보안 카드 같은 거라 가지고 깜깜하게 나옵니다.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하면 되고, 그냥 바이낸스 계좌 만들 때 제일 어려운 게 나머지는 뭐 그냥 따라 할 만한데 신분증 사진 찍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식탁 및 책상 및 좀 어두운 곳에서 찍길 바래요. 근데 뭐 저도 한 5번 찍었거든요.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뭐 민증,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여권 뭐 될 때까지 뭐 돌아가면서 계속 시도해보세요. 이거 되게 안 돼요. 바이낸스 KYC 인증이라고 하는데 본인 인증 같은 거거든요. 이게 좀 되게 안 되니까 뭐 참고하시고, 비트겟은 좀 잘 됩니다. 요거 눌러가지고 비트겟 만드는 거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우리 배운 거는 비트겟에서 모의 투자만 배웠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해보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손해도 아니고 이득도 아니죠. 뭐 계속 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거를 좀 해보시고 뭐 약간 이득 보거나 약간 손해 보거나 할 텐데 뭐 두려워 마시고 다 눌러보세요. 요것만 확인하시고, 어차피 여러분들 돈 넣은 게 아니잖아요. 문제될 게 없으니까 여기 S가 붙으면은 모의 투자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퍼페추얼 붙은 거는 무기한. 무기한이 뭐냐면 사실 기한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뭐 30일, 뭐 90일 이렇게 기한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하지 마시고, 뭐 여기 기한이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이거는 무기한이니까 퍼페추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 목적은 좀 오래 살아남는 거예요. 최소한 2년 이상
수익은 둘째예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돼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점을 기다린다. 내가 원하는 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안 기다리고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그냥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그러지 마세요. 내가 포지션 안 들어가고 올라가도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애매한 데 들어갔다 떨어지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타점이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예상한 대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손절은 칼같이 지켜내세요. 아까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라인에 기준을 두고서 여기 넘어가면 손절해야지. 그럼 넘어가자마자 바로 손절을 하세요. 근데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또 나갈 수도 있죠. 그쵸? 뭐 요런게 휩소라고 하는데 이게 뻥 같은 거죠. 뻥카 같은 거. 이게 휩소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요렇게 되면은 요때 그냥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손절했다가 또 들어가도 수수료만 나가니까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닙니다. 원하던 자리니까 요럴 때는 그냥 다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손절을 칼같이 해야 나중에 기회가 무궁무진하다. 근데 손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드가 되게 위태롭습니다. 언제 청산당할지 몰라요. 세 번째는 익절을 잘하자. 특히 반익절을 꼼꼼히 챙겨서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시드를 4배 만들면 반을 출금한다. 요것만 잘 지키면 2년 이상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죠? 네. 제가 이런 걸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딴짓 잠깐 했는데 청산당하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막 20배 하고 그러면 막 청산당하거든요. 그리고 뭐 사이트 보면은 50배 롱 쳐가지고 수익률 500% 인증 막 이런 거 해요. 뭐 이렇게 뭐 카드 같은 거 나오거든요. 이게 본인이 자랑스럽다고 이런 걸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길어야 한 달? 한 달 내로 깡통 찹니다. 깡통. 이거 도박이잖아요. 그쵸? 도박의 끝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100만원 있어. 맞췄네? 5배 됐어. 뭐 그러면 500만원이 되겠죠? 또 맞췄네? 그러면 뭐 한 2500 뭐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근데 이게 계속 맞출 수가 없잖아요. 50배로 하는데 2%만 떨어진 빵원인데 결국은 빵원으로 가는 걸로 이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고배율 쓰는 거는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빵원으로 우상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을 하면 오래 걸리거든요. 느리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300% 수익 본 적 없다 그랬잖아요. 있어요?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거를 1년 안에만 해도 300% 수익을 했다고 치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솔직히. 1년 걸린다 해도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되거든요. 만약에 100불로 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150불이 됐네. 이거 내 1000만원을 했으면 1500인데 너무 내가 10만원 조그맣게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시드를 확 키웁니다. 갑자기 뭐 100불 하다가 10만원 하다가 갑자기 뭐 한 10,000불로 해. 100배를 키워. 이제 좀 할만 나네 하는 순간 손절을 못해요. 갑자기 손절 고자가 돼. 이때는 그렇게 칼같이 손절하다가 10,000불로 하잖아요. 1%만 떠나도 1%만 까여도 100불 까이거든요. 13만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13만원 손해인데 여기서 손절하면 조금만 더 기다릴까?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희망 회로를 막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쵸? 내가 아는 것과 행동이 괴리가 생겨요. 이러면서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면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시드를 함부로 확 늘리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약속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투자 원칙 말씀드렸고요. 끝날 때 투자 원칙 또 말씀드렸어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차트 뭐 잘 보는 사람들 뭐 물론 있겠죠. 근데 차트 보는 실력은 제 생각에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예측이잖아요. 예측은 어차피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쵸? 뭐 잘해야 뭐 60%에서 70%, 뭐 진짜 신급 돼야 한 80%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100%가 됩니까? 뭐 무당도 아니고 작두 타고 뭐 그래도 100%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60%, 70%, 80%다 플러스잖아요. 반 이상은 되겠죠. 그래도 우리 공부라는 걸 하는 사람인데, 그죠? 반 이상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맞춰가면 수익을 찾아가잖아요. 그쵸?
근데 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못 버냐면 투자 원칙을 지킨 사람만 돈을 버는 거예요. 투자 원칙이 없거나 아니면 이상하거나 지키지 못했거나 해서 깡통을 차게 됩니다. 빵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적어드린 투자 원칙은 절대 어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수가 되면 여러분 나름의 투자 원칙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